태준 학생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럼 태준 학생이랑 둘이 해보죠. 아, 저 이름 준태입니다. 준태. 아, 미안. 아, 태연 학생하고, 태연 학생도 있네. 네,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있는 분이 준태 학생, 재현 학생, 태연 학생 이렇게 세 명 있는데요. 세 분만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녹화하면서 수, 어, 이게 잘 되면 이걸로 공지를 하고 안 그러면 뭐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저 연습하는 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학교 가면 밥 한번 살게요. 아, 내가 이거 초짜려 갖고. 그러면 먼저 아, 어, 화면 공유, 화면 공유하고 음. 이 클래스에 갖고 제가 못했던 말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일시 중지 됐고. 아이고, 우리 학교가 안 들어가지지? 우리 학교가 안 들어가지네. 여러분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네, 전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저 거는 안 들어가지? 아, 여기 이미 들어가 있구나. 아, 정말 이상하네. 네, 저도 들어가집니다. 예? 저도 들어가집니다. 예. 이 클래스에 가서, 어, 이제 여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다 이 과제에서 시험을 볼 겁니다. 이- 그래서 저한테 과제를 낼 때 종이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내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어, 앞으로 모든 것은 저한테 제출하는 거는 이 과제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되면 이 과제에다가 중간고사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이 과제 파일 주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이렇게 과제하는 것 같이 그 문제를 받고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트북에서 또는 학교에서 하면 학교에서 쓰는 PC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시험은 오픈북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1강 때나 2강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 책을 다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애우거나 뭐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수업이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무척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단순한 문제들을 내지 않고 많이 숙달되고 또 많이 해봐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먼저 가르쳐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2주차 때 행렬 풀었지 않습니까? 그때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예제 2-1번이 있어요. 예제 2-1번이 있는데 예. 여기 예제 2-1번이 있는데요.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거. 예. 그런데 뭘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기서 하는 거 보면 문제가 여기 노드가 5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5개로 하지 않고 뭐 7개로 해라, 8개로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서 하면 배우면 차근차근 책을 보고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그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를 때는 책을 보고 하나 하나씩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문제 중에 뭐 10문제 나오면 2문제 풀까?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들에 대해서 태연 씨는 매트릭스 숙제 내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기 교과서에도 보면 여기 보면 엑셀로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네. 엑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노트북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냥 값을 넣으면 그냥 답이 딱 나오게끔 이런 작업들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드가 7개면 7개로 금세 전환할 수 있고 뭐 인버스 함수도 계산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툴을 갖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푸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애울 필요는 없고 또 책을 보고 하고 인터넷을 보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워낙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구나.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K 이퀴벌런트 해갖고 L분의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 부재에 대해서 힘이 이렇게 작용할 때 쓰는 K값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웹8보라든가 뭐 캔틀라버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 또 그게 달라지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료역학이라든가 이런 때 배웠기 때문에 그 공식을 찾아다가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인터넷에 보면 다 그런 공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K값을 구해서 쓰는 겁니다. 질문을 할 때 저한테 교수님 이거 K값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예제를 갖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3장이니까 3장 워크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3장 여기 이제 3장이지 않습니까? 3장에 보면 뭐 앞에는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잘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예제 3-1을 하려고 합니다. 예제 3-1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워크벤치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에다가 워크벤치를 띄우세요. 저도 워크벤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는 이제 요대 가면 되는 거야. 그거 한 2분. 소연 씨 워크벤치 띄우셨어요? 소연 씨 워크벤치 띄우셨어요? 태준 씨 네, 저 워크벤치 띄웠습니다. 띄우셨어요? 예? 워크벤치 띄웠습니다. 예, 아니 반응이 없어서 혹시 또 인터넷이 꺼졌나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요쪽에 스타 요 화면 제 화면에서 요 스태틱 스트럭처 요거 보이나요? 잘 보여요? 멈춰 있습니다. 크기가 잘 보이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대로 지나갈게요. 크기가 작으면 해상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드래그를 해갖고 여기다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화면 멈춰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교수님 멈춰 화면 있어요? 지금 멈춰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왜 멈춰 있지? 그걸 잘 모르겠어. 정말. 교수님 이거 그 녹화를 예. 저희가 교수님이 권한 주시면 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떠신지. 거기서 녹화할 수 있어요? 네, 교수님이 권한을 주시면 녹화를 할 수 어떻게 있을 것 권한을 같습니다. 주는 걸 모르는데? 알아요? 저도 방금 있다는 것만 알아서. 근데 왜 지금 안 보이는 거죠, 화면이요? 화면이 지금 바탕화면에 멈춰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어떻게 그걸 키우지? 지금은요? 지금도 안 나옵니까? 네, 같은 멈춰 것 있습니까?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떡하냐. 이래서 참 문제예요. 어, 교수님, 그 공유 일시정지 버튼 누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이거 뭐예요? 화면이 화면이 공유가 멈춰 안 됩니다. 있습니다. 공유가. 그래요?
네네, 네. 중지된 상태로. 예, 지금은 괜찮죠. 네, 네네. 괜찮습니다. 예, 고마워요. 이렇게 자꾸 실패를 해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엔시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엔시스를 배울 때 제 책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어떤 책이든지 이 따라서 해볼 만한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저, 거꾸로 보이는구나. 네. 여기 보면 제가 많이 공부했던 그 엔시스 책들이에요. 이거는 이태성 교수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책들이고 이게 되게 많은데요. 이런 책들이 저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 도움이 되지 않았냐면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이 정말 정확하게 답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냥 답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하는 순서대로 따라서 하는 거는 또 불편하고, 그래서 답이 정말 이게 해석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고, 이거 오늘까지 오기에는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강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해서 만든 거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물음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다 끝나면 이 물음표가 다 이 꺽쇠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지오메트리가 꺽쇠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 둘, 셋. 요거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플리케이트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업데이트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뉴 디자인 모델러가 있고, 뉴 스페이스 크램이 있고, 임포트 지오메트리가 있어요. 뉴 디자인 모델러는 NCS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것도 NCS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NCS사의 솔리드웍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솔리드웍스에서 그림을 가져다가 그 모델링을 가져다가 불러오는 것이 편해요. 그리고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솔리드웍스나 카티아로 작업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도면을 우리가 이제 갖고 오려고 하는데, 갖고 올 때 임포트 지오메트리라는 것을 통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임포트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갖고 올 때, NCS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녹색에다가 DM 이렇게 써 있는 거는요, NCS사의 디자인 모델러에서 만든 파일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솔리드웍스라든가 카티아 이런 데서 갖고 오려고 그러면 그쪽 파일 형식으로는 안 되고 CAD 툴 중에 호환이 될 수 있는 IGS나 스텝 파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변환시켜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에서 스텝 파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브라우저에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갖고 와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브라우저를 눌러서 들어가 보세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제가 여기 이제 파일들이 되게 많은데, 원래는 여기 D니까 D에 저는 구조 해석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 이제 모델링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하나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하세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예. 왜 물어보냐면 혹시 끊길까봐, 끊겼나?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파일이 쭉 있는데요.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요, 다 디자인 모델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얀색이라고 되어 있고, 빔이라고 되어 있고, M6-4, HBeam.ste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M6-4는 6장에서 네 번째 문제에 사용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고요. 거기에 HBeam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스텝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다른 데서 만들어 온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에서 제가 만들어서 변환시켜 온 거죠. 또 여기 보면 센터 조인트 스텝 그 되어 있고 블러스트 도어 스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런 것들도 다 외부에서 만든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에서 만든 것들을 변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3-1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챕터 3의 1번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요 클릭해 갖고 열기 하셔도 되고요. 열기 하면 돼요. 아니면 더블 클릭 여기서 더블 클릭 할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꺽쇠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정의가 다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오메트리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다 놓고 더블 클릭. 그러면 얘가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는 디자인 모델러를 이렇게 띄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거가 뭐냐면 여기 보면 디자인 모델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디자인을 하는 솔리드웍스 아니 NCS에서 제공하는 디자인하는 모델이에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뭐 모델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툴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기도 하지만 우리는 해석하는 게 지금 주 목적이기 때문에 모델링 하는 거에 목적이 아니라서 여기서 하는 것들에서 가르쳐주지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화면 띄웠어요? 네.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요 솔리드라는 거요 찍어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나죠? 그럼 네.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버튼하면 리네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리네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리네임을 하는데 박스라고 해놓을게요. 박스 2 이렇게. 왜 2로 했느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름 적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나가지 마시고요. 화면을 이제 작게끔 이렇게 최소화하는 걸로 눌러보세요. 최소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들어가서 모델이 들어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할 단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를 버튼을 누르면 에디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이게 열려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에디터 해도 열려요.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열고 있습니다. 내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아니요, 들립니다. 예. 왜 튕기지? 잠깐만 멈출게요. 네. 네. 여기 보면 왼쪽으로 보면 프로젝트라고 모델, 지오메트리, 그다음에 코디네이트, 메쉬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 잘 보이세요?
네. 네. 여기도 보면 꺽쇠로 체크 마커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번개같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그리고 물음표로 되어 있고 그런데요. 이것들이 다 이 꺽쇠가 체크 마크가 돼야 여러분들이 해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정리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 번개라든가 물음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예. 자, 그러면 먼저 지오메트리를 한번 볼게요. 지오메트리가 보면 여기 십자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런 게 우리 그 디렉토리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그 밑에 게 나와요. 자, 밑에 게 나오는데 여기 박스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 박스 2가 네. 뭐냐면 이름을 우리가 아까 박스 2라고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내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되어 있지만 이게 상당히 많으면 이 이름이 안 써 있으면은요 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이름을 정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여러 가지 좌표계를 설정하는 건데 지금은 저 안 사용하지만 한 몇 주 지나면 이 코디네이트 그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 메시가 있는데요. 메시는 격자를 자르는 거죠. 지난번에 2주차 때 보면은 발을 이렇게 등분으로 나눠서 뭐 5등분을 갖고 해석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제 격자를 나눈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의가 안 됐으니까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여기를 눌러 보시고 또 여기를 눌러 보세요. 또 여기를 눌러 보시고 여기를 눌러 보시고 여기를 눌러 보시고 여기를 눌러 보시고 요 위에서 뭐가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요 맨 앞줄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바뀌어요. 요 줄만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저 이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도 요거를 이런 데를 잡고선요. 아 이거 잘 안 잡히네. 이 공간이 많으니까 이런 데다가 올려놔도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죠. 얘도 여기다 놓고. 그리고 뭐 얘 올려봤자 어디 갈 데도 없네요. 네. 아 얘가 이쪽 자리를 이놈 됐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요런 걸 누를 때마다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뭐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에 대한 명령어들이 요 위에 많이 사용한 것들은 해놨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기에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른쪽 마우스 버튼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 메시에 관한 명령어들이 여기 쭉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는 해당되는 명령은 요 위에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데 지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있는 거 쓰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한참 후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 메시가 이제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겠으니까 메시부터 하는 건데요. 메시에 보면 요 위에 보면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 밑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메시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가 나눠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꺽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메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눠졌나요? 네. 네, 그럼 메시까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는요 잘못 나눠졌어요. 나중에 이제 에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에러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왜 잘못했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고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에 보면은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죠. 여기 보면 스태틱 스트럭처. 여기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면, 경계 조건을 넣어야죠. 경계 조건을 넣는 건데, 경계 조건은 요 위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니셜, 이게 로드, 이니셜 눌러보면 뭐 가속도라든가 중력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원심 가속도 이런 것들이고, 로드 이런 것들을 보면 하중, 압력, 뭐 힘, 뭐 이런 것들이고요. 서포트에 보면 픽스 서포트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컨디션에 가보면 또 이런 것들인데, 요 서포트가 뭐냐면 진짜 경계 조건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드하고 이니셜은 하중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경계 조건을 주는 거를 이제 해볼게요. 자, 요거를 경계 조건을 하는 거를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좌표가가 있는데 좌표계를 Y를 눌러보세요. Y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X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동그라미를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요. X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 이제 방향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보는 방향을. 그리고 또 요거 말고 이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뷰를 보시면 여기 보면 저 솔리드웍스 같이 헬프키도 솔리드웍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되면 뒤가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요거를 저는 이렇게 해놓고요. 저 경계 조건을 하는데 3장 문제가 뭐냐면, 3절 1절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힘을 가해주는 건데, 이 힘이 가해질 때에 그러니까 단순 지지부호이기 때문에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요. 한쪽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양쪽 고정이 아니고. 그래서 이쪽은 고정시키고, 이쪽은 이동하게끔 해볼게요. 근데 어디를 고정시키느냐 하면 맨 선을 고정시킬게요. 그래서 이 선을 찍으시면 돼요. 선을 찍어보세요. 선 찍어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위에 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잘 안 찍혀지기 때문에 줌을 가까이 해갖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선을 찍으려고 했는데 면이 찍어졌어요. 줌 없애려고 그러면 뭐 다른 거 누르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좀 없어져요. 자, 다시 나는 선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면이 찍어졌죠. 여러분들은 선 찍으셨어요? 네, 선이 안 지켜집니다. 안 찍히죠. 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위에 녹색으로 주사위가 전체가 되어 있는 거 있고, 요거는 면이 적혀 있고, 여기는 선이 되어 있고, 이건 점이 되어 있죠. 요게 그거를 찍는 거에 대한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찍으려고 그러면 여기 엣지라고 지금 제가 보면은 엣지라고 나타나요. 여기. 요걸 누르고 찍으셔야 돼요. 요걸 누르고 찍으면은 선이 찍혀져요. 선이 선택돼요. 그쵸? 네. 찍으셨어요? 네, 찍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경계 조건을 줄게요. 아까 지금 여기에 보면 서포트가 있는데, 서포트에서 보면 픽스 서포트.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픽스 서포트. 그러면 픽스 서포트 밑에 보면 원 엣지로 되어 있고요. 픽스 서포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된 거죠. 됐습니까? 네. 네. 예, 다시 여기 잡고 여기 서포트가 하는 데가 있고 여기 픽스 서포트 하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을 찍으려고 하는데 저는 줌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안 되는데 여기다가 요 줌을 사용해 갖고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 그리고 다시 마우스로요. 마우스로 휠을 누르고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요. 그쵸? 그리고 휠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그래요. 휠을 돌려보면. 그 휠을 눌리고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저는 어디를 찍으려고 그러냐면 엣지 요 엣지를 찍으려고 그런 거죠. 여기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찍지 않고 서포트를 먼저 해볼게요. 서포트에 들어가갖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런 그런 거가 있어요.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눌러보세요. 쫙 하면 여기 나와요. 노란색은 경고예요. 이거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플라이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이 있다는 거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엣지를 여기서 찍고요. 여기 엣지를 찍었어요. 그리고 어플라이 이렇게 하면 원 엣지라는 게 생기고 여기에 녹색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여기 요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내가 명령을 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저 노란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다시 저는 요거를 아이소 뷰로 해놓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소는요, 어쪽으로만 움직여야 되냐면요, Z 쪽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X 쪽으로 이제 튀어나오거나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계 조건이 롤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Z 쪽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열받으면, 하중받으면 얘가 밑으로 차면은 얘가 딸려와야 돼요.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딸려오지 않고 한쪽이 딸려오는 거죠. 그래서 Z쪽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X쪽은 못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X쪽은 여기를 찍고요. X쪽은 못 움직이니까 0으로 해놓으시는 거죠. 0. 0. 이렇게 Y쪽으로도 0이에요. 0. 0mm라는 거죠. 이거는 0mm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게 그 미터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저 미터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터로 되어 있는 분은요, 요 위로 올라가시면 유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닛으로 하는 거 있는데, 유닛에 보면, 미터가 있고, 센티미터가 있고, 밀리미터가 있는데, 요 밀리미터 요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위도 톤으로 하는 것보다는 킬로그램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계공학과가 디자인하고 하는 것들이요, 크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미터로 안 쓰고 주로 이제 밀리미터로 쓰고, 우리 제도에서도 다 밀리미터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두 개를 정리를 했더니 이 노란색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이 없어졌고요. 그럼 정의가 됐다는 거예요. 요 위에도 보면 꺽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꺽쇠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픽스도 되어 있고 여기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어 있고. 자, 또 여기 픽스들을 보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로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 리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리네임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픽스 서포트인데 어느 쪽이냐? 아이고, 다시 픽스 서포트 리네임을 하고 어느 쪽이냐? 언더바하고 저는 왼쪽. 이거 라이트, 레프트니까 그냥 L로만 레프트 다 쓸게요.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모델이 단순해서 하나지만 이게 복잡하면 한 픽스 서포트가 한 10개도 더 넘거든요. 그러면 어느 픽스 서포트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 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뭐 리네임으로 했고 이거는 오른쪽이다. 라이트.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아니고요. 그냥 해놓으면 편하더라 이런 거죠. 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중을 줘야 되는 거죠. 하중은 얼마큼을 주라고 그랬냐면요. 여기다가 하중은 요 면에다가 주는 거죠. 이게 면이 안 찍히네요. 면이 왜 안 찍힐까? 아, 이거 면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 위에서 면으로 하는 선택을 하고 찍어야 요 윗면이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요 윗면에다가 이제 하중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윗면 찍고 여기 하중은 로드니까 로드에서 보면 버스를 주는 거죠. 버스를 주는 거. 버스. 그러면 요 버스는 저 색깔이 빨갛게 되어 있는데 몇 뉴턴이냐 뭐 이렇게 주는 건데 우리는 책이랑 관계없이 그냥 뭐 1000뉴턴 이렇게 적어볼게요. 1000뉴턴. 1000뉴턴 주셨어요? 네. 교수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 오른쪽이랑 왼쪽에 지금 지지대 이거 설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픽스드 예. 서포트랑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근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예. X, Y랑 그 다음에 예. Z까지 만약에 제가 다 고정을 시켜버리면 예. 그게 픽스드 서포트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 이렇게 똑똑해요? 뭐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뭐 열을 하네. 그 내용이에요. 근데 픽스드 서포트를 그러면 픽스드 서포트를 쓰면 뭐 되지 않나요? 뭐 그러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 과제를 나가다 보면 이제 픽스 서포트를 하기도 하고 그거 다 연습을 할 거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했고 생각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000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000 할 바에는 픽스 서포트로 하면 지가 알아서 0으로 해버리니까 단순하니까 좋죠. 예. 네. 지금 제품은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고 된 것 같고 또 넘어갈게요. 네. 제가 보면은 전 하중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도 위로 위로 돼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 위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디테일 오브 폴스에서 보면 디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디렉션 보면은 클릭 투 체인지라고 이걸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클릭 투 체인지 하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요거는 지금 위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위쪽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옆에 나와 있는 요거에서 방향을 바꿔보세요. 그냥 아무 데나 찍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무 데나 찍으면 여기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나는 요 방향으로 하겠다. 요 방향으로 하겠다 해놓고서 어플라이 하면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 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까지 하는 게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프리 프로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리 처음 프로세스. 듣습니다. 자유물체도인가요? 챕터 1과 2과에서 프리 프로세스라고 그러는 거를 한 것 같은데. 프로세스. 자유물체도 그리는 과정 한 거 아닌가요? 예? 자유물체도 그리는 과정 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해석하는 단계를 보면 자유물체를 그리는 거는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하는 거고요. 내가 무슨 문제를 풀 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모델을 하고
메쉬를 이렇게 자르고 경계 조건을 주고 지금 뭘 안 했냐면 재료에 대한 물성을 주는 거를 안 했어요. 아, 그거는 네.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지금은 안 하고 그냥 디폴트로 있는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모델링을 갖고 오고 그 모델에 대한 재료가 뭔지 철인지 알루미늄인지 정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그게 뭐냐면 모델 갖고 오는 게 여기 지오메트리고요. 여기 박스에 보면 여러분들도 박스 눌러보세요. 그러면 박스 눌러보면 뭐가 있느냐면 여기 스트럭처 스틸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럭처 스틸이 뭐냐면 스트럭처 구조 스틸 강 구조형 강을 스트럭처 스틸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 물성이 지금 되어 있는 거야. 근데 NCS는요 무조건 제일 처음에는 다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스트럭처 스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폴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된 거고요. 요게, 그 다음에 메쉬 나눈 거고요. 메쉬를 보면 이제 이렇게 메쉬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널리스, 여기 보면, 식스, 픽스 서포트, 디스플레이스먼트, 포스, 요 세 개를 준 게 경계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런을 시키는 거예요. 런을 하면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솔루션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여기서부터 런을 요 포스까지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느냐 프리 프로세스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 어널리시스 세팅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요거 그냥 쓰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솔버라는 거를 누르면 여기가 이제 런이 되는 거죠. 런. 자, 솔버를 그러면 포스트 프로세스는 우리는 이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버를 눌러보세요. 저는 에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제 옆에도 청강생이 한 명 있는데요. 그분도 노트북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분도 오류 에러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은요? 오류 나왔습니다. 오류가 나왔죠. 네. 이게 왜 오류가 나왔냐면 메쉬 때문에 그래요. 메쉬가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길이 방향으로만 잘라져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은 3000 모델이기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가 줄어들면 폭방향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메쉬가 안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메쉬를 잘못 잘라갖고 해석이 안 된 거죠. 그럼 메쉬를 다시 잘라야 돼요. 자, 메쉬를 보시고요. 메쉬를 눌러보시면 밑에 보면은 이제 메쉬를 조정하는 건데 중간에 보면 릴레번스라는 게 있어요. 릴레번스. 이게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0에서부터 100까지 할 수 있는데 요게 그렇게 끓이면 이렇게 끓어지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100까지 뭐 그냥 50, 46? 그냥 아무 때나 없어요. 이 정도 여러분들은 다 이 정도 놓고 그 다음에 했더니 메쉬가 아까 꺽쇠에서 지금 번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정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거 되어 있어요.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메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 그 폭방향으로 몇 개나 나눠져 있나요? 2개만 두 되어 개 있는 것 나눠졌어요. 같은데요. 2개가 나눠졌어요? 예. 네. 저랑 똑같은 거네요, 그럼요? 네네. 네. 예. 이 정도는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다 됐으니까 요 맨 위에 솔버.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솔버를 다시 눌러볼게요. 저는
여기 보면 솔루션에 보면은 이렇게 다 꺽쇠로 되어 있더니 다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됐습니까? 네. 에러가 안 네. 뜨고?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해석을 수행한 겁니다. 해석을 수행한 거고요. 지금부터 하는 작업을 뭐라 그러냐면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기준으로 해석, 런을 시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앞단과 뒷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은 프리 프로세스, 뒷단은 포스트 프로세스 이런 거죠. 그러면 솔루션을 딱 눌러보세요. 솔루션을 눌러보시면 솔루션을 눌러보시면 위에 뭐가 쭉 나오죠.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거는 디포메이션이에요. 디포메이션에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게 번개가 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여기 번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정의가 덜 된 거거든요. 오른쪽 마우스로 버튼을 눌러보세요. 오른쪽 마우스로 버튼을 누르시면 Evaluation All Data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토탈 디포메이션의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번개가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디포메이션하고 또 그 다음에 솔루션을 누르시고 스트레스를 갖고 와 볼게요. 스트레스를 누르시면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본마이스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또 노란색 번개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아직 정의가 안 됐다는 건데 정의가 안 돼서 맨 위에 이번 솔버를 누르면은요. 이거 다시 정의가 돼요. 근데 솔버를 한번 눌러볼게요. 되나 안 되나? 되죠. 그런데 솔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처음서부터 메쉬서부터 다시 계산해 갖고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계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모델이 짧아서 이렇게 잠시 돌아가지만 이게 실전에 가면은 이게 돌아가는 게 며칠이 걸리느냐?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뭐 이틀, 뭐 짧은 거는 이틀.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이거 한번 잘못 누르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이 포스트 프로세스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포스트 프로세스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은, 모든 것들은, 어, 이미 데이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 솔브를 다시 누르면은 안 돼요. 안 되고, 그, 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은 여기는 없는데 다시 하나, 이제 여기 가서 솔루션에 가서 스트레인을 갖고 와 볼게요. 스트레인에서 이퀴벌런트 스트레인을 갖고 오면 또 보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여기 눌러보면 여기서 Evaluate All Resul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시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다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들을 그냥 빨리 갖고 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이퀴벌런트 일라스틱 스트레인 뭐 이렇게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자, 토탈 디포메이션에 가서 해볼게요. 잠깐만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 아니구나. 예. 자,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거 이렇게 감춰져 있으면 요거 화면을 이렇게 올려갖고 이제 그래픽이라는 부분이 보이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래픽. 이 그래픽 여기 나왔습니까? 네. 그래픽의 밑에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일 거예요. 되셨죠? 예. 스탑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이걸 갖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 보면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최소인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가 어디 있나. 최대 최소. 아, 여기 보면은요, 토탈 디포메이션 보니까 여기 보면니까 맥시멈 이렇게 있고요. 미니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보여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프로브라는 것도 있는데, 프로브가 있는데, 프로브는요, 내가 원하는 여기는 얼마야 도대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0.20231 이게 뭐냐? 그 부분이 0.202 미리 이렇게 뭐랄까 변경됐다는 거, 위치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군데 찍으면 이렇게 찍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미니멈하고 맥시멈은 요걸 하면은 이게 이제 없어지는데요. 예. 여기 프로브는 이걸 해도 이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이제 짜증이 나요. 이거 없애려고 그러면 못 찾는데 여러분들 요 위에 보면 요 위에 보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 눌러보세요. 라벨이라고 되어 있네요. 라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있는데 요걸 찍고 요걸 선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델 하시면 이게 없어져요. 그냥 델 하시면 절대로 안 없어져요. 만약에 이제 여기를 했다. 이렇게 될 때 여기 선택하고 이거 선택도 되나? 이거 선택도 안 되고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라벨을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델을 누르셔야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디 거를 한 거냐면 교과서로 보면 문제를 이제 다 푼 거네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저 얘기하는 거는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이 단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이게 보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단면을 잘라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요 부분이 있어요. New Section Plane이라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네. 예. 요거가 이제 단면을 이렇게 하면 이게 단면이 잘려요.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누르고 여기 지우는 거를 누르면 이게 다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해석이 너무나 성기게 돼 있어 그 단면이라든가 이 내용들을 볼 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할게요. 저 메쉬에 가갖고 여러분들 메쉬에 가서 사이즈에 가서 여기에 보면 릴레벤스 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콜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요 파인이라고 놔보세요.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메쉬를 다시 잘라볼게요. 메쉬 업데이트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두 배로 됐죠. 네. 근데 저는 저 메쉬가 보면은 릴레벤스가 50으로 55로 되어 있는데 이거 100으로 한번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그래도 아까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 예. 자, 이거 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요? 지금 여기 솔루션 부분에 보면 다 번개로 되어 있죠. 이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토탈 디포메이션 눌러놓고 오른쪽 마우스 보면 솔버라고 나오지 아까 보면 evaluate all data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이 솔버나 요 위에 있는 솔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누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해석하세요. 저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이렇게 봐볼게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로 비교해 보면 이 청색으로 되는 거는 0.02 이렇게 응력이 이거 메가파스칼 단위인데 응력이 0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빨간색은 11메가파스칼이에요. 11메가파스칼 여기도 11메가파스칼. 뭐 이런 가운데는 0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육각식 때 중립면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중립면? 중립축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예. 네. 그게 무슨 말이 여기 해석에 그게 나온 거예요. 가운데는 응력이 0인 거고 이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저기 뭐야 그 응력이 세지는 거죠. 보통은 이쪽 위로 올라가면 이쪽은 압축 응력이 걸리고요. 요 밑에는 임장 응력이 걸려요. 그래서 임장 응력, 압축 응력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응력이나 거의 똑같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는요, 전단 응력과 전단 응력과 노멀 응력을 곱해서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플러스가 돼요. 자, 솔루션에 들어가 갖고 스트레스를 들어간 다음에 노멀 스트레스를 먹어볼게요. 노멀 스트레스는 그리고 여기 보면 X축으로 되어 있는데 Y축에 대해서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갖고 오기를 여기서 evaluate all result를 해볼게요. 이건 재미가 없게 됐네. 그리고 또 duplicate 너무 이거 복잡하네. 또 하나 갖고 와볼게요. 노멀 스트레스를 갖고 오는데 이번에는 X축으로 되어 있네요. X축으로 된 걸 갖고 와볼게요. 또 노멀 스트레스를 하나 더 갖고 와볼게요. 이번에는 Z축으로 되어 있는 걸 갖고 올게요. 그래서 evaluate all data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제 그린 것 같은 거가 나타났습니까? 네. 네. 자, 이거 보면 여기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된 거는 11.7메가고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11.7메가. 여기는 압축이 걸렸다고 여기는 인장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 위에서는 압축, 여기는 인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토탈 이퀴벌런트 트레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치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색깔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재료역학을 아셔야 이것도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가운데 부분, 청색 부분, 요 부분 보면은 재료에 가까운 거예요. 자, 이거를 잘라 볼게요. 잘라서 여기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딱 잘라보는 거죠. 잘라서 이 단면을 보면 단면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네, 크게 보면 네. 거꾸로 됐네. 네. 뷰에 가서 볼게요. 뷰에 가서 백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줌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단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프로브로 해갖고 이제 여기를 찍어보면 프로브 단면이 왜 안 찍혀?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나오고 프로브 이거 생각 안 지키는 건가? 왜 안 지키지? 지켜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다시 이제 이걸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단면을 지워볼게요. 단면 지웠고, 제 위치로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토탈 디포메이션 이퀴벌런트 이걸 다 찍으세요. 이걸 다 한꺼번에 찍으려고 하면 Shift를 누르고 찍으시는 거예요. Shift를 누르고 선택하면 이렇게 다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오느냐. Rename all 하면 하나하나씩 바꾸는 거고요. Rename based on define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야죠. 아까 노멀 스트레스 같은 경우 얘가 X축으로 되어 있는지 Y축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이퀴벌런트 스테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얘가 이 이름을 정확하게 내가 알기 쉽게끔 써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X축이구나, 이거 X축이구나, Y축이구나, Z축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이거를 닫아볼게요. 이거를 최소화시키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프로젝트 스키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하세요. 파일, 세이브, 저장하기. 어디다 저장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은 곳. 저는 이제 구조 해석에다가 모델링, 학생과제 여기다가 하나 만들래요. 해석, 결과 이렇게 해놓고 해석 결과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건 예제 3-1 이렇게 써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예.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마지막 작업할 때 갑자기 런타임 에러가 뜨면서 그 빨간색 창이 꺼졌는데 이거 어떻게 저장을 하면은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건가요? 빨간색 창이 꺼졌다는 게 어떤 빨간색 창을 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에 DM 띄우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태준 씨인가? 저 김준태입니다. 잘 미안해요. 준태 씨는 화면 공유가 안 되는구나. 만약에 화면 공유가 되면 내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하던 창이 갑자기 꺼져갖고, 예. 이게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아, 모르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알겠습니다. 저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나가려고 그래요. 저장하셨어요? 네, 일단 저장을 했는데, 네. 저장하면 그 나가고, 창이 꺼진 다음에 저장을 해갖고, 저장 나가면 이것들 다 필요가 없거든요. 저 완전 다 나간 거거든요. 예. 네. 그럼 이제 나가서 다시 불러오는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는 거를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 내가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녹화한 거 너무 길어지면 제가 힘들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 다시 초대를 할게요. 한 10분 있다가. 그러면 이어서 네. 계속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공유를 어떻게 하는 거지? 공유를 중지하고 회의를 종료할게요. 그리고 다시 10분이 회의를 종료하면은요, 얘가 녹화한 거를 막 저장하느냐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 동안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초대할게요. 네.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네.